자, 이제 9주차 내용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국가고시 시험 문제에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칙이 많이 나와요. 법칙. 법칙이 많이 나오는데 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칙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자기유도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자화된다는 유형을 먼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어떤 물질을 자개 중에 어떤 물질을 자개 중에 놓았대요. 그리고 그 물질을 자성을 띠게 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N국가 S국으로 돼 있는 자석에다가 못을 하나 이렇게 갖다 못이 돼 있는데 이 못을 여기다 탁 하고 붙여놔 보세요. 그러면 얘가 일정 시간 동안 가만히 두게 되면 얘가 어떻게 이 못이 자석으로 변화되죠. 그래서 이걸 자화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못을 가지고 이 못을 딱 떼선 다음에 뭐 앞핀이나 이런 걸 갖다가 붙여보면 여기다 다 이렇게 붙을 거예요. 왜? 얘도 어느 뭐가 된 거예요? 자성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 성을 나타낸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화됐다고 우리가 명칭을 칭합니다. 그래서 자화됐다는 표현이 뭔지 좀 알아두시고 자기유도라는 거는 내가 얘를 가지고 자화되는 현상이라고 해놨는데 내가 얘를 어떻게 자기유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이 어떻게 자성체가 된 거죠. 그 자화되는 현상을 자기유도라고 합니다. 자성체라는 거는 자화된 물질. 아까 우리 자석에다가 뭘 갖다 놔? 못을 갖다 놨더니 이 못이 자화됐죠. 그래서 이 못을 자성체라고 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을 띠게 되는 거죠. 자성체의 종류를 쭉 보니까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강자성체, 그리고 반자성체, 페리자성체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하면 딱 이거예요. 강자성체는 뭐야? 자성의 성질이 강하다라는 거죠. 강하다라는 얘기는 S의 값이 1보다 월등하게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석에 붙는 애들 보시면 돼요. 철, 코발트, 니켈 이런 애들은 자석에 갖다가 착 하고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돼?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자화가 쉽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뭐 여기 읽어보면 원자의 스핀 모멘트가 크기와 방향이 같게 배열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자성체하고 스핀 모멘트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와서 탁 달라붙은 다음에 결론적으로 자성체, 강하게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항자성체 같은 애들은 어떤 애들? 잘 붙지 않는 애들이에요. 잘 붙지 않는 애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 자석을 가지고 알루미늄 갖다 대면 붙나요? 안 붙습니다. 여기에 뭐 나트륨도 있고 뭐 백금, PT 뭐 백금도 있고 SM 뭐 주석 같은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에 붙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SL 값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는 붙지만 1보다 약간 커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배열되기 때문에 얘는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강자성체는 반대의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했는데 서로 어떤 거예요? 밀어내요 그냥. 스핀 모멘트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아까는 탁 하고 달라붙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얘네는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얘는 반대겠죠. 헬리자 상태 한 번만 보고 들으면 강자 상태하고 강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배열 상태가 달라요. 페라이트 자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페라이트 자석은 그냥 있다라는 거 정도.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자성체의 종류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여기 암페어의 무슨 법칙? 오른나사 법칙. 이거 한 번씩은 다 배웠을 거예요.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한 번씩은 배웠을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암페어의 오른나사는 오른나사가 진행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이렇게 회전 어떤 탁자에다가 못을 박아요. 나무 못을 그러니까 자석을 요걸 갖다 박고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얘가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박히는 거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나사가 회전하는 걸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같은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아이고, 뭐가 생긴다? 자력선이 생긴다는 법칙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요. 그러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면 이쪽으로 자력선이 생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흐를 경우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력선이 생기며 또한 나사가 회전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진행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자력선이 생긴다는 법칙을 우리가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게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죠.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발생한다? 자력선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 수 있냐? 전류가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뭐를 알 수 있다? 자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얘기도 해요. 자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자력선의 방향을 이 주변에는 알미터 좀 떨어진 점에서는 뭐가 발생을 하니까 자력선이 자속이 발생을 하게 돼. 자성체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알미터점 떨어진 점에서는 자괴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손 법칙에는 전류가 흘러감으로써 그 오른쪽 방향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자력선의 방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중 전류와 자기의 방향을 표시한 것이다. 방향을 할 수 있는 법칙. 오른손 법칙은 자기의 방향을 할 수 있는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게 뭐냐라는 거예요.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전류의 방향과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똑같죠. 그러면 얘는 바꿔. 그 나사못에 진행하는 방향과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돌겠죠. 그래서 맞는 거예요. 자, 얘는 자 점이 찍힌 거 있죠. 점이 찍힌 거. 여기에는 하나는 X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점이 찍혔어요. 이렇게. 책을 보면 전류의 방향을 기호로 표시하면 지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래요. 오른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보세요. 안으로 집어넣으니까 나머지 손가락들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이 위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가는 X표 쳐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돌겠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뭐가 자기의 자력선의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점이 찍혔죠. 여기에 점이 찍혔으니까 얘는 나오는 방향이에요. 그 오른손을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어 놓고 내 손가락 이 손가락들을 어떻게 왼쪽으로 돌게 되죠. 엄지손가락이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맞고 100까지 맞아요. 자 5번 보세요. 5번 엄지손가락의 방향을 전류의 방향으로 갖다 놓은 다음에 내 손가락은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죠. 제가 있는 쪽으로 안으로 들어오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돼?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방향은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린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 오른손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전류를 의미를 하는 거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뭐의 방향을 나타낸다? 자력선의 방향을 나타낸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물론 이렇게 그림으로 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법칙들이 뭐 틀린 게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니까 암페어 오르나사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전류가 흐름으로써 뭐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자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설명은 조금 이따 나와서 다시 할게요. 그게 뭐냐면 디오사바레의 법칙을 먼저 보고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교재에도 비오사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면 전선의 전류를 흘렸을 때, 그죠? 전선의 전류를 흘렸을 때 주위 어떤 점에서 생기는 자기의 전선이 각 미소 부분에 생기는 자기의 총합이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선이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선을 이렇게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얘네들은 지금 델타 H를 구하기 위한 법칙이다라는 건데 우리 H가 뭐였어요? 자개의 색이었죠. 그래서 델타 H는 얘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이 부분으로 다시 이 부분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흘러 들어가고 있을 때
내가 이 각도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흘러들어가고 있을 때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 부분을 확대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직선이에요. 직선. 델타 L 여기서 또 직선 여기서 이어버리면 여기만큼 직선 또 이만큼 여기 직선 이만큼은 직선 이만큼은 직선 이만큼은 직선 그 델타 H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크기를 다 구하려면 어떻게 돼? 델타 L의 길이를 다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 값을 구해주는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델타 H는 결론부터 뭐다? 자기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고 4파이 R의 제곱이라는 거는 원래 원의 둘레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원의 둘레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4파이 R의 제곱을 집어넣어요. 분해 뭐를 해준다? 분해 전류 흘러가니까 I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은 직선이라겠죠. 이 구간을 쭉 이어주면 결론적으로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무엇을 구해? 세타각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는 사인 세타각이에요. 사인 세타각을 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다시 얘기해보면 디오사발의 법칙은 전류가 의해서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는 뭐가 생기죠?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비오사발의 법칙 이 공식을 여러분이 다 알아주면 고맙고 좋겠지만 이 공식을 다 알으라고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국가고 시험 문제에서 델타 L, 사인 세타 값 이런 거 풀으라는 얘기 안 나오고 비오사발의 법칙은 다시 얘기해주면 자, 전선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전류가 흐르고 있죠. 여기서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세기를 구해라 라는 거예요. 이 접선의 크기 이거를 직선으로 다 이어주면 델타 I가 L이 나와요. 거기다 사인 세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비오사발의 법칙을 알 수 있는 건 뭐다? 전류가 흐름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비오사발의 법칙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델타 여기 원형 코일이라고 했어요. 원형 코일. 그 원형 코일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여기 교재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졌어요. 자, 전압이 걸려주면 여기에 뭐가 흘러 들어가요? 전류가 흘러 들어가겠죠. 이게 원형 코일인데 이 코일이에요. 코일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게 쉽게 얘기하면 코일입니다. 코일. 자, 이렇게 감겨져 있고 다시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코일에다 전선 여기서 R미터점 여기 R미터점 여기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 세기를 구하라는 거는 뭐의 기본이 되는 법칙? 비오사발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비오사발의 법칙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아까 요겁니다. 요거. 여기에다가 뭘 해주냐면 원의 둘레를 우리가 곱해줘요. 그래서 2파이 R이라는 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이 여기다가 곱하기 2파이 R을 해주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만 남아요? 이 R분의 델타 L을 다 구해주니까 결론적으로 델타 L 값, 사인 세타 값이 다 구할 수 있는데 그건 다 없애버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원형 크기의 크기를 구해보니까 이 R분의 N이라는 거는 권선수예요. 자, 그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게 솔레노이드의 자개인데 권선수라는 거는 이 코일이 몇 번 감아져 있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감겨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N이라는 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N이라는 거는 뭐다? N이라는 거는 권선수 몇 번이 감겨져 있냐? 여기 4번 감겨져 있으니까 여기다가 4. 그래서 전류의 값이 몇 암페야? 만약 2암페어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자, 원형 코일 만약 하나만 있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돼? H는 2R분의 I 값이 돼. 왜? 1은 하나니까
부호 곱해주나 마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직선 전류의 R미터점 떨어질 때 델타 H를 구해봐라 라고 해놨는데 이 전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여기서의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세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주면 자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 이렇게는 이 주변에는 뭐가 생기고 있어요? 이 주변에는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는 뭐가 자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세기를 구해봐라 요거예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는 뭐가 있냐면 세타각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원의 둘레를 갖다 곱해주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2파이 r이 집어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써주면 h는 4파이 r i 전류가 흘러가고 있는 거에다가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사인 세타 여기 사인 세타를 곱해줘야지만이 R미터점 떨어진 점의 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풀어주면 결론적으로 이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런 공식 가지고 문제 풀이하라는 문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정도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라는 건데 비오사바르의 법칙과 아까 다시 정리해보면 누구의 법칙?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은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오른손 법칙 또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은 전류가 흐름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 자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니까 오른손이 들어오니까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얘도 들어가는 방향에 오른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거. 얘는 나오는 방향이라겠죠. 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얘는 들어가니까 오른손을 안으로 집어넣으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감겨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전류가 저쪽 방향으로 나오고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 반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 다시 정리하면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전류가 흐름으로써 자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고 비오사바레의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전류가 흐름으로써 전류가 이렇게 흘러감으로써 뭐를 할 수 있다? 그 주변에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는 법칙은 요 사바르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이 공식은 조금 기억해 두세요. H는 다시 얘기하면 자개의 세기 H는 이렇게 아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코일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감겨져 있어도 뭐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건선수 곱하기 전류를 곱해주고 이 R미터점 떨어진 점에서의 뭐 이 아까 2파이 R이라고 했는데 그 계산해 보니까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아? 이 R분의 NI 값만 나오더라라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원형 코일이래요. 원형 코일이니까 건선수가 하나게 여기 보니까 건선수가 몇 해? 이 H는 2R분의 NI라고 했죠. 자, 평균 반지름이 몇이에요? 50cm래요. cm니까 10에 마이너스 2승 해줘야겠죠. 계산해주고 건선수가 몇 회? 100회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돼요. H는 결론적으로 2R분의 NI다. 그리고 단위는 H는 암페어 턴 퍼 미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세기를 구해봐라 라는 게 좀 나옵니다. 여기에 전류 값도 알려줬으니까 요거는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가고 시정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자, 비오사거리 법칙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아까 암페어 오른나사 법칙 또는 오른손 법칙은 뭐가?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자력선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었어요. 그죠? 비오사거리 법칙은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뭐를 알 수 있다? 자개의 세기를 알 수 있었다. 라는 법칙. 그래서 전류와 자개의 세기를 알 수 있는 법칙. 비오사바레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였죠.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여기에 뭐가 발생을 하냐? 자개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서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자개 전류가 옮기면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미국 폐차장 얘기할게요. 차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쪽에는 차가 이렇게 쌓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를 들으려면 티켓차로 집어가지고 기계가 딱 집은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탁 올려놔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기다가 탈심에다가 여기다 코일을 막 감아놔요. 그리고 전류를 탁 하고 걸어주면 전류를 탁 하고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여기에 윙 하고 뭐가 발생하면 자석이 발생해요. N극과 S극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는 철이죠. 그러면 탁 하고 잘라붙어요. 그리고 얘를 쭉 이동시켜서 여기다 딱 전류를 딱 끊어주면 차가 턱 하고 여기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야? 전자석을 만드는 거예요. 전자석. 우리가 다시 얘기해주면 코일에 의한 단계를 만들어주면 코일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 관통하는 뭐가 아까 우리 이렇게 감겨져 있으면 이쪽으로 뭐가 암페어 오른손 법칙의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뭐가 발생한다? N극과 S극인 자개가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전자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개의 크기는 코일의 가문수와 비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요거죠. 건선수 곱하기 전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F라는 거는 힘이죠, 힘. 여기는 암페어턴이라는 거는 다 자속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F는 결론적으로 뭐가? 이 코일이 얼마만큼 많이 감았냐에 따라서 힘이 더 세져지겠죠.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그 힘은 더 세질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세기는 코일의 감수와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라는 거고, 코일 중에 철심을 넣으면 양단면은 N극과 S극이라는 거에 N극과 S극이라는 자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관통하는 자석의 방향은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전류가 나사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력선이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